괴한 제어계. 이 괴한 제어계라고 하면 이 괴한 제어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피드백 제어계죠. 피드백 제어.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폐회로 제어가 되는 거죠. 폐회로 제어가 됩니다. 이 폐회로 제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어떤 거 특징이 있느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를 필요하다 그랬어요?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답을 하시면 되겠죠. 정리가 되죠?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주는 양이 뭘까요?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주는 양은 무슨 양이죠? 조작량이 됩니다. 조작량. 조작량이 되는 거죠. 예. 또 한번 볼까요? 피드백 제어계에서 제어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옳은 것을 찾아봐라. 자, 목표치에 비례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요소이다. 피드백 지역에서 제어 요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얘가 뭘 발생해요? 목표치에 비례하는 신호를 발생한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옳은 거 찾으는데 아니죠. 뭘 발생해요? 조작량을 발생하잖아요. 조작량. 그리고 이 제어 요소는 뭐와 뭐로 이루어진다? 조절부하고 조작부로 구성이 되죠. 조절부하고 조작부로 구성이 됩니다. 조절부하고 조작부. 근데 이제 조절부하고 검출부로 구성된다. 조작부하고 검출부로 구성된다. 이거 다 틀린 이야기죠. 그런 거 우린 다 알 수가 있어요.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요소이다.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들어가는 신호가 무슨 신호고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무슨 신호입니까? 동작 신호가 들어가고 조작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요소이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러한 용어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볼까요? 제어 장치가 제어 대상에게 가하는 신호다. 제어 장치가 제어 대상에게 가하는 신호입니다. 제어 신호로서 제어 장치 출력인 동시에 제어 대상의 입력인 신호를 뭐라고 하느냐? 제어 대상의 입력인 신호가 무슨 신호예요? 여기가 제어 대상이면 그러면 입력되는 건 뭐죠? 조작량이 되겠죠? 조작량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가 돼요? 조작량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죠. 조작량. 예제 한번 볼까요? 주파수를 제어하고자 한다. 그럼 주파수는 그 값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되죠? 변하지 않아야 돼요. 주파수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럼 뭐가 돼요? 정치 제어가 되겠죠. 정치 제어. 정치 대화가 되겠죠? 그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량 성질에 따른 분류를 보면 공정 제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서버 제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동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공정 제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정, 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세서. 프로세스 컨트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 컨트롤은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온도나 압력이나 애기 습도, 농도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갖다 프로세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어량이 프로세서량이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예요? 프로세서량이라 불러요. 얘가 제어량이 되는 겁니다. 프로세서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프로세서 제어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프로세서 말 그대로 제어량이 프로세서량이 되는 온도, 압력, 애기, 습도, 농도 등이 되는 그러한 제어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뭐 물질의 에너지량, 뭐 전력, 유량, 중량, 뭐 밀도, 전도도, 점도 이런 것들이 다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장치가 쓰이는 그런 제어계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세서 장치가 쓰이는 제어계다. 이런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버 기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서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서버 모타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고요. 바로 그 서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위치, 방위, 자세 등을 제어하는 것을 서버라고 합니다. 서버 기구라고 하거든요. 위치, 방위, 자세. 즉
이러한 것들에 의한 것은 기계적으로 어떤 위치나 방이나 자세를 제어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버 기구, 서버 머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서버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우린 서버 지역에다. 서버 지역에. 위치, 방위, 자세. 그 다음에 오토매틱 세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 조정 이렇게 얘기하죠. 자동 조정은 말 그대로 스스로 변화돼서 그 값을 어떻게 하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입니다. 일정해지려면 뭐가 일정해지게 해야 돼요? 주파수나 전압이나 회전수나 전력 등이 일정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제어계를 우리는 자동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제어량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면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 프로세서에 대해서 속하는 것은 뭐냐? 프로세서. 속하지 않는 것 찾으라고 그랬죠? 위치, 방위, 자세는 서버고요. 온도, 압력, 유량이 바로 프로세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세서량이냐, 서버량이냐, 자동 조정량이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제어량에 속하는데 자동 제어 분류가 아닌 것을 골라라. 프로세서, 서버기구, 자동 조정, 추종 제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제어량의 종류에 의한 겁니다. 종류. 제어량의 종류라는 거죠. 딱 비교해 보면 여기서 아닌 건 뭐가 있어요? 프로세서, 서버기구, 자동 조정, 추종 제어. 추종 제어, 추치 제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거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공정 제어, 서버기구, 자동 조정은 우리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본 게 공정 제어, 서버기구, 자동 조정이고 제어량 성질에 의한 분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프로세서 제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공정 제어를 프로세서 제어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거하고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 별거 아니죠. 간단한 이야기들이죠. 자, 서버 기구는 무엇을 제어하느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서버 기구는 제어하는 것이 위치, 방위, 자세입니다. 그래서 위치, 각도를 제어하는 것을 서버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잔류 편차가 있는 지역에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잔류 편차는 비례 제어에서 발생한다. 오차를 얘기하는 거죠. 옵셋을 얘기하는 거죠. PI 제어 동작은 공정 지역에서 무엇을 개선하게 쓰느냐? PI 적분 들어갔죠? 적분. 적분은 소궁성, 정상 특성을 개선하는 겁니다. 소궁성, 정상 특성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특성이 개선되는 것을 얘기한다. 옵셋을 제거하는 제어는 뭐냐? 이게 이제 잔류 편차를 제거하는 거죠. 잔류 편차를 제거하려면 적분을 해주면 잔류 편차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잔류 편차가 제거가 돼요. 다음에 동작 중에 소궁도와 정상 편차의 최적 제어가 되는 것은 뭐냐? 소궁성도 좋아지고 잔류 편차도 줄어들게 되는 동작이냐? 어느 게 좋으냐 이거죠. PID 제어. 이건 별것들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고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려움 없이 다 이해되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게르프 제어 시스템에 대한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게르프는 간단하고요. 게르프는 유지 보수도 쉽고요. 가격도 싸죠. 그런데 우리가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출력을 이렇게 보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출력을 보정해 줘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보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제어 요소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가라고 물어봤죠. 제어 요소죠. 제어 요소는 조절부하고 조작부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거고요. 전기로에서 온도를 900도로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했고요. 열전 온도계의 지시값을 보면서 전압조정기로 인가 전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이때의 열전 온도계는 어디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어보면 온도계니까 센싱하는 거죠. 센싱하는 것은 검출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동 조정계가 속하는 지역에는 뭐냐라고 물어봐요. 자동 조정.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제어, 그 다음에 공정 제어, 프로세서라 그러죠. 자동 조정 이런 얘기하죠. 어디에 속하는 지역이냐 이거예요. 추종 지역입니까? 정치 지역입니까? 프로그래밍 지역입니까? 비율 지역입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동 제어의 추치 제어의 3종을 물어봅니다. 추치 제어의 3종. 어떤 것들이 될까요? 추종 제어, 비율 제어, 프로그래밍 제어가 추치 제어의 3종이 되겠죠.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프로세서 제어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겠죠. 온오프 제어는 뭘까요? 온오프 제어. 온오프 제어죠. 불연속 제어를 얘기하는 거죠. 불연속 제어계는 온오프 제어계. 잔류 편차 생기는 거. 비례 제어계. 잔류 편차 제거하는 거. 적분 제어계. 누적이 생기는 걸 제거하는 거. 미분 제어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죠. 다음 온도, 유량, 압력 이게 뭐라고 그랬죠? 온도, 유량, 압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세서량이라고 그랬죠? 프로세서량을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계는 프로세서 제어계입니다. 프로세서 제어계. 프로세서량이니까. 잔류 편차를 발생하는 제어계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비례 제어계가 잔류 편차를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오프 제어계를 과거에 많이 썼어요. 광범위하게. 이위치 제어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온오프 제어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비례 제어를 하게 되고 비례 제어를 해서 잔류 편차가 생기니까 뭘 한다고 그랬어요? 비례 제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잔류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적분 제어를 하게 되고 적분 제어에 대해서는 적분 누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미분 제어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순서가 이게 온오프 제어의 비례 제어, 적분 제어, 미분 제어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추가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온오프 제어는 우리가 이제 가열할 때 연속적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열했다 말았다 하니까 우리가 제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어서 비례 제어를 도입을 했는데 비례 제어에서는 오차가 생기니까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적분 제어를 하다 보니 적분에 누적이 생겨서 누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성이 늦어지는 거죠. 누적이 생기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미분으로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P 제어하고 I 제어를 한다든지 P 제어하고 D 제어를 한다든지 P 제어하고 I 제어하고 D 제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온오프 제어에 대한 개선 방법이 비례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I 제어하고 D 제어가 조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I 제어하고 D 제어가 조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제어계를 해석을 하다 보면 회로 이론에서도 배웠고 또 우리 뭐 다른 곳에서도 뭐 자기학에서도 배웠고 했을 거예요. LC를 배우는데 전압을 구하잖아요. 전압을 L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뭐 이러면 L dt분의 뭐 di 뭐 이런 식이 되겠죠. C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뭐 IDT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전압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전압을 뭐 입력 전압을 이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압의 방정식이 되거든요. 이러한 방정식에서 흐르는 전류값에 대한 값을 구해보자 뭐 이러면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줘야 돼요? 여기가 이제 시간의 함수가 되겠죠.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안을 하게 된 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에서 IT 값을 구할 때 이것을 대수 방정식으로 변화시켜 주는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이것을 갖다 미분 방정식을 쉽게 대수 방정식으로 표현해 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라플라스 변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거는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고요. 어떻게 정의되느냐라고 물으면 얘가 되겠죠. 정의식입니다.
얘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답은 이거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 실제 공식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정의에다 집어넣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라플라스 변환표를 기억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임펄스 함수다라고 하면 임펄스 함수는 어떻게 돼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라플라스 델타 t를 하면 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공식적인 개념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공식입니다. 우리 그 삼각함수 공식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 공식이 있죠. 적분 공식이 있죠. 이것도 라플라스 변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에 맞게 기억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공식이에요. 단위 계단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 단위 계단 함수는 이겁니다. 우리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임펄스 함수 델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라플라스 변환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L자 붙이는 거죠. 얘가 1이 된다 그랬죠. 이거 라플라스 변환하는데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S분의 1이 되죠. 라플라스 변환하는데 A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라플라스 변환하는데 UT를 라플라스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네? UT. 뭐 이거 S분의 1이 되는 거죠. 1UT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S분의 1이 되는 거죠. 라플라스 변환하는데 UT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S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AS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지금까지 배운 것은 요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단위 계단 함수에다가 5를 곱해서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UT에다가 5를 곱한 거죠. 단위 계단 함수는 UT로 표현이 되는데요. UT에다가 5를 곱한 겁니다. 단위 계단 함수에 5를 곱해서 라플라스 변환해라. 그럼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5는 상수고 UT는 어떻게 되죠? 그냥 S분의 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S분의 5가 되는 거죠. 그것을 구하는 건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1하고 t라고 돼 있죠. 다음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단위 계단 함수만 보는 거예요. 단위 계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이고 이게 t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돼서 이래 되겠죠. 여기 1에다가 이 함수, 즉 ut 함수가 되겠어요. 이걸 빼기 이렇게 돼서 요 놈이 되겠죠. 요거는 t가 되겠죠. 요거는 t u 요거는 ut-t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라플라스 변환해라. 그럼 요 ut 함수는 s분의 1이 되죠. 요거는 s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뭐가 돼요? 2의 마이너스 ts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함수는 s분의 1 함수 요거하고의 빼기가 되어지는 거죠. 빼기. 그러니까 s분의 1 마이너스 s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ts가 되어서 s분의 1로 묶어내니까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s가 되어지는 것이 얘가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구해보니까 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라플라스 변환하는 겁니다. 자, 얘는 무슨 함수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게 얘는 단위 계단 함수라고 하죠. 크기가 2입니다. 그래서 얘는 2에다가 ut가 되는 거죠. 2에다가 ut가 된다. 2 ut 함수가 되죠.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2는 그대로 있고요. 라플라스 변환에 ut 값이 되니까 ut를 라플라스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s분의 1이 되죠. 2가 되죠.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s분의 2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적분을 하지 말고 적분하는 게 아니에요. 적분하면 힘드니까 이러한 값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단위 계단 함수라고 하는 걸 알면 결국 상수는 s분의 상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라플라스 변환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보죠. 뭐 이거 다 같은 이야기죠. 이제는 됐네요. 여기가 b가 돼 있고요. 여기가 1이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은 얘도 u의 t 마이너스 u의 t 마이너스 뭐가 돼요? b가 되죠. 이것을 얘를 전체적으로 뭐 하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죠. 1이니까 뭐 1은 그대로 두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구해보면 s분의 1 마이너스 s분의 1에 요거는 2의 마이너스 bs가 되겠죠. 따라서 s분의 1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s라고 하는 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 결론은 뭐냐? 이거는 마이너스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림이라는 거 알죠? 마이너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파형을 구하려면 이렇게 생긴 파형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파형을 해줘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마이너스 해줘야 되니까 결국 여기에는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보라고 하는 거죠. 어느 거예요?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건 3번이죠. 3번이 답이 되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ft 함수가 a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u t-a가 될 거고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as에 대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u t-a가 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죠. 자, 라플라스 변환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 라플라스 변환 정리는 임펄스 함수 라플라스 하면 뭐가 되죠? 단위 임펄스 함수 델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값은 1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함수는 계단 함수든 상수든 상수를 라플라스 하는 거죠.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그게 뭐가 되죠? s분의 상수가 되고요. 얘가 이동을 하는 거죠. 늦게 가는 거죠. 늦게 가면 뭐가 돼요? 지수만큼 늦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s분의 상수인데 s분의 상수인데 지수만큼 늦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공식이 이 두 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경사함수를 한번 봅시다. 세 번째 함수가 경사함수. 경사함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램프 함수라 그래요. 램프 함수. 램프 함수. 단위 경사함수 하면 기울기가 1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경사함수, 램프 함수입니다. 자, 램프 함수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1일 때 1이 되는 거죠. 이걸 단위 램프 함수라 그러고요. n차 램프 함수는 자, 어떻게 되냐면 이건 복잡해지겠죠. 훨씬 더. 공식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t의 n승은 n차 램프 함수니까 이거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돼요. s의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s의 t의 1차식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t의 1차식이라고 한다면 s의 1 플러스 1의 1 느낌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s 자승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t의 2차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s의 2 플러스 1분의 2 팩토리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s의 3승분의 2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t의 3차식이다, 3승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s의 3 플러스 1분의 3 팩토리아니까 얘는 기본이 어떻게 된다? s 4승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1이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1, 2, 3 느낌표라고 하는 거 생각나시죠? 어떻게 되죠? 1 느낌표는 어떻게 돼요? 1이죠? 2 느낌표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이죠? 3 느낌표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상수가 곱해져요. 예를 들면 a가 곱해져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a가 되면 되죠. 그러면 a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1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최종 결과가 S3승분의 20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5t의 3승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결국 5를 곱해지는 형태가 되니까 S4승분의 30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공식이 쭉 만들어져요. 얘를 갖다가 뭐야?
램프 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세 가지째예요. 세 가지째. 임펄스 함수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뭐예요? 계산 함수 한번 해봤죠. 다음 뭐예요? 램프 함수 한번 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는 것은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기억을 해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UT를 라플라스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를 라플라스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램프 함수를 라플라스 하면 이렇게 되고요. n차 램프 함수를 라플라스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임펄스 함수 라플라스 변환하면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죠.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요 5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하는 게 정연파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정연파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다음에 지수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지수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다음에 요 n차 램프 함수하고 지수 함수하고 같이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라플라스 변환, 또 이 사인 함수, 정연파, 삼각함수하고 지수함수하고 곱해졌을 때 라플라스 변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기본으로 속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본이 아닙니다. 요거 뭐 쌍곡선 함수라 그러죠. 쌍곡선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도 삼각함수의 라플라스 변환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니까 그것도 기본으로 보면 요 정도 지금 체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쉽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응용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림과 같은 램프 함수입니다. 램프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경사인데 경사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죠. 기울기가 1이죠. 그래서 얘는 f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된다? t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1 플러스 1분의 1 팩토리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s 제곱분의 1이 되는 게 라플라스 변환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함수가 있어요. 라플라스 변환해보래요. 이거는 빼기죠. 곱하기면 뭐 그냥 1인데 이건 빼기가 돼 있으니까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돼요. 각각 라플라스 변환하면 돼요.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돼요.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얼마가 될까요?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s분의 상수가 되죠. 자, 지수를 라플라스 변환하죠. 지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1이 곱해져 있으니까 s 대신에 s 플러스 a가 되겠죠. s 플러스 s가 마이너스니까요. a가 마이너스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두 개가 마이너스 되라 이렇게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되라 그랬죠. 이렇게 마이너스 되라 그랬어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시면 돼요. 통분하면 되겠네요. s에 s 플러스 a가 되면 되죠. 그리고 s 플러스 a가 되고요. 마이너스 a, s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분한 거야, 통분. 이거는 s 플러스 a에 s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니까 a가 되겠네요. 이런 형태가 돼서 3번이 되죠.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뀌는 방법 간단해요. 여기다가 s 플러스 a 곱해주면 되고요. 여기다가 s 곱해준 거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같아질 거예요. 분모가 같아지겠죠. 분모가 같아지고 이걸로 같아지고 나머지 분자는 빼기 해주면 되죠. 요거 빼기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죠. 이걸 통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나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적분해가지고 풀어야 돼요? 문제 풀이 보세요. 적분했나? 여기 적분 들어갔어요? 적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적분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분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처럼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차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분의 오메가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고,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역시 s차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분의 뭐가 되죠? s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좀 하는 게 좋은데요. 사인하고 코사인을 구분해야 되니까 사인은 이렇게 S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S자라고 하면 어디가 같죠? 오메가 같은 위치.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가면 여기 오메가와 여기 오메가 같죠? 그런 위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코사인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C라고 하는 거죠. 코사인. 코사인을 했을 때 C가 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같아지죠. 그래서 SS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우리는 삼각함수 변환 관계 이걸 이용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사인 t하고 플러스 2 코사인 t를 라플라스 변환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기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줘요? 각각 라플라스 변환해서 더해주면 되죠. 사인의 t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예요. 사인의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이거는 뭐로 보면 되죠? 사인의 1t입니다. 사인의 1t예요. 즉 오메가가 1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S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분의 뭐였죠? 여기가 사인이니까 오메가가 되죠. 근데 오메가가 1이라고 그랬어요. 1. 그러니까 S자승 플러스 1제곱분의 1이죠. 이렇게 오메가가 1인 경우라면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요거는 뭐 가능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2 코사인 t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오메가가 1이에요. 오메가가 1이니까 요거는 2는 상수를 그대로 두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이니까 S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분에 여기 뭐가 들어가요? S니까 요거는 오메가가 1이니까 S자승 플러스 1분의 2S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결론은 뭐냐? 이거하고 이게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더해지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두 개가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한 값은 S자승 플러스 1 더하기가 되고요. S자승 플러스 1에다가 2S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통분이 되어 있죠.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분모가 같으니까 1 더하기 2S가 되겠죠. 이러한 관계는 위치가 좀 바뀌었죠. 요거의 위치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이거 답이 3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 이거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라플라스 변환을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지수 함수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지수 함수가 들어가면 S 대신 뭘 집어넣어요? S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죠. 여기서 S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그 지수의 요 부호가 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2t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코사인의 3t를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해 줘야 되는 거죠. 삼각함수. 코사인 3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라플라스 변환하는데 코사인 3t다라고 하는 걸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S자승 플러스 3제곱분의 코사인이니까 S가 되겠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수가 곱해졌잖아요. 지수가 2에 마이너스 2t가 곱해지면 2에 마이너스 2t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S 대신에 S 플러스 2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S 대신에 S 플러스 2를 대입하게 되면 S 대신에 S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S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S 플러스 2가 되죠. 그거의 제곱의 3제곱 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지금 요거를 맞게 나타낸 것이 뭘까요? 맞게 나타낸 것. 보이죠? 답이. 그렇죠?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여도 하면 되죠. 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봐봐요. 요거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사인 오메가 t하고 세타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우리는 각이 두 개가 더해졌으니까 이런 것을 가법 정리라고 해요. 삼각함수 가법 정리. 검색해봐도 다 나오고요. 기본 수학입니다.
즉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인 가법 정리는요.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세타입니다. 더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세타죠. 이렇게 되는 게 가법 정리예요. 사코 코사 뭐 이렇게 되죠. 가법 정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얘는 상수입니다. 또 얘는 상수입니다. 오메가 t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수가 되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놈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코사인 세타는 상수가 되고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분의 오메가가 될 거고요. 더하기 사인 세타는 상수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분의 S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결론은 이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는 S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이 되겠죠. 분자는 오메가 코사인 S 다음에 S 사인 오메가 코사인 세타 오메가 코사인 세타 S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게 분자입니다. 그게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보면 이게 오메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S 사인 세타라는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얘가 어느 것이 답이 되겠어요? 4번이 답이 되죠. 4번. 왜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기본 수학인데 기본 수학의 삼각함수의 가법 정리, 백악공식, 반각공식 이런 게 삼각함수에서 배우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알면 쉽게 되고요. 만약에 그게 수학적인 것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런 것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삼각함수 공식, 백악공식, 반각공식, 그 다음에 가법 정리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고 정리하고 계시는 것이 좋죠. 자, 쌍곡선 함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쌍곡선 함수는 뭐냐라고 하면 쌍곡선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인데 이게 사인의 하이퍼보릭이 붙을 때를 또 코사인의 하이퍼보릭이 붙을 때를 쌍곡선 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인의 오메가 t 하면 이건 삼각함수가 되는데요. 사인의 하이퍼보릭 오메가 t 하면 얘는 쌍곡선 함수라고 그래요. 앞에 삼각함수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부호가 삼각함수에서는 플러스로 되어 있다는 것 뿐이에요. 플러스로 되어 있다는 것 뿐이고 이 쌍곡선 함수는 역시 지수함수로 표현해서 우리가 그걸 계산하게 되는데 플러스로 표현되지 않고 뭐로 표현된다? 마이너스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분모가 뭐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로 되는 것 뿐이에요. 분모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비교해보면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사인 오메가 t는 S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분의 오메가였죠. 근데 사인 하이퍼보릭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건 뭐야? 사인은 똑같아요. S자승, S자승, 그 다음에 오메가 자승, 이게 오메가 똑같아요. 단지 하이퍼보릭이라고 하는 이런 쌍곡선 함수가 들어가면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어지는 거 외에는 달라지는 거 없어요. 하이퍼보릭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공식을 정리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의 공식이에요. 라플라스 변환의 공식 코사인 하이퍼보릭입니다. 코사인 하이퍼보릭에 대한 이야기를 구하면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면 여기 하이퍼보릭 빠졌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로 부호로 나타난다.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정리가 되겠죠. 자, 삼각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라플라스 변환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라플라스 변환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체크한 것들은 이제 다 한 거죠. 체크한 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에서 복소 미분 정리, 복소 적분 정리, 실 미분 정리, 실 적분 정리 뭐 이런 걸 해요. 미분 정리, 적분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또 추가가 되어질 텐데 그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적분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에서 우리가 이야기가 될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도 지수함수도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에 들어가요.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정연파, 그러니까 t에다가 t가 곱해지는 형태 함수. 이건 좀 복잡하죠?
이거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 문제로 보지는 않는데 공식으로 보면 t가 곱해진 거예요. 사인 오메가 t에 t가 곱해지면 이런 것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2오메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삼각함수의 변환 과정에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결과만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라플라스 변환표입니다. 라플라스 변환표예요. 실제로 라플라스 변환을 증명해서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라플라스 변환을 증명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그거는 시험에 합격하기보다는 어떤 뭐 학문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라플라스 변환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시간도 절약되고 또 실제로 이용도 잘 할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표를 암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암기를 좀 하세요.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는 이야기들이 되겠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추이 정리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시간 추이 정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점보다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다면 처음에 시작하는 점이 여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점보다 좀 더 늦게 시작해야 되겠죠. 늦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함수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얘는 뭡니까? 사인의 파이 t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 되겠죠. 사인의 파이 t라고 하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s제곱 파이 제곱에 파이라고 하는 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얘가 붙었다는 거죠. 얘가 붙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시간 추이 정리라는 얘기죠. 시간 추이 정리다 이거예요. 시간 추이 정리를 하게 되면 뭐예요? 이만큼 늦게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으니까 2초 늦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초 늦게 시작하는 것이 어느 거예요? 2초 늦게 시작하죠. 요건 아니잖아요. 요거는 바로 시작했죠. 바로 시작했고요. 사인이고 요거는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 요거는 이제 구형파 형태가 되니까 구형파 형태. 요거는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코사인이니까 답이 아니고요. 얘도 안 맞죠. 2초 늦게 시작하는 거로 보면 우리가 답이 몇 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추이 정리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 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념이요. 요게 S라는 거죠. S. 그리고 요게 오메가 T가 기본적으로 이제 라플라스 변환해야 되는 값이 되겠죠. 따라서 요걸 라플라스 변환한다라고 하면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 코사인이니까 S자승 플러스 뭐가 돼요? 오메가 자승분의 코사인이니까 S가 되겠죠. S가. 그리고 거기에 뭐가 곱해져? S가 곱해지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치를 빼주면 돼요. 초기치를. 초기치라고 하는 것은 t가 0일 때 이 값이죠. 요게 ft잖아요. 요게 ft인데 f가 t가 0일 때는 뭐예요? 코사인의 오메가 곱하기 0이 되는 거죠. 그게 코사인의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사인 0은 얼마가 돼요? 코사인 0도잖아요. 1이 되는 거죠. 초기치가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예요. 그 초기치가 1이 되죠.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이건 뭐냐? 이 식을 정리하면 S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의 S제곱이 되겠죠. S제곱. S제곱이 되겠죠. 빼기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통분을 해주는 거예요. 통분해주는 거예요. 통분해주면 S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분의 여기 뭐가 돼요? S제곱이고요. 통분하니까 마이너스 S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이 되겠죠. 통분을 해준 거예요. 즉, 요 1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요렇게 된 게 1이죠. 약분시키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분자에 하나가 더 곱해져서 올라가서 통분이 되어지니까 이 플러스 S 마이너스 S 이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머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나머지를 그럼 오메가 제곱이 남네요. 그래서 이거는 S 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분의 뭐가 돼요? 오메가 자승이 되겠죠. 오메가 자승. 뭐 이러한 형태가 되어지죠. 잠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여기 가로 쳐줘야 돼요. 가로를 빼먹었네. 그죠? 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이 해서
계산해 주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실미분 정리. 또 이게 도함수가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 이렇게 내려가면 복소 미분 정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초기값을 구하라 그래요. 그럼 초기치 정리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에 대한 식이죠. 0으로 갈 때 ft에 대한 식이죠. 이것은 어떻게 돼요?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가야 되겠죠. 무한대로 갈 때 sfs예요. 그러니까 fs 값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is가 라플라스 변환하는 값이죠. 그래서 이걸 fs라고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is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대로 집어넣으면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s에다가 fs가 얼마예요? 여기서는 is가 된다 그랬죠. 2에 s 플러스 1이 되고 s 자승 플러스 2s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s로 곱해줬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줘요? s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s를 여기에 지금 곱해진 이 s를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다 s제곱 다음에 s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분자분모의 s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s로 나눠버리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적어보면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나눠버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죠? 2s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합시다. 그냥 뭐 나누기 하기 전에 뭐 쉽게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될 거고 2s 제곱에 더하기 2s가 되겠죠? 더하기 2s가 되겠죠? 그 s로 묶어낸 거니까 이거 전개한 거예요. 2s2가 되잖아요. 거기 s제곱 곱해준 거잖아요. s제곱 2s 플러스 5가 되잖아요. 이거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게 되죠. 이걸 s제곱으로 곱해주고 s제곱분의 1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최고차로 나눠버리면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그 식을 정리하는 거죠. 정리해버리면 여기는 2만 남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s분의 2가 되겠죠. 여기는 1이 되겠고요. 요거는 s분의 2가 되겠고 이거는 s제곱분의 5가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갈까요? 근데 이게 s가 무한대로 간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무한대가 되면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0이 되어서 없어지겠죠. 얘네들은 0이 돼요. 0. 0이 되어버리면 결국 남는 건 뭐만 남아요? 1 남고 2 남죠. 그래서 뭐가 된다? 1 남고 2 남으니까 2가 되겠죠. 2가 되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초기치 값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게 이제 초기 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게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초기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죠. 뭐 초기 값을 구하라. 요 값이 초기 값이다라는 거죠. 요 값이. 나머지 다 날려보면 없애버리면 2 남고 1 남으니까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지금 원칙적인 내용을 기억해야 되겠죠. 초기 값을 어떻게 구하는가 뭐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초기 값 정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시험에 나와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최종값 정리에 대한 식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최종값 정리의 식은 요거죠.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금방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 최종값을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죠. 그럼 최종값은 리미트가 뭐가 되면 돼요? s가 0으로 갈 때죠. t가 무한대로 가니까 sfs가 되니까 요거는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에다 fs 값은 어떻게 됩니까? fs 값은 s 3승 플러스 2s 4승 플러스 5s 여기가 3s 플러스 10이 되니까 s가 하나 들어가면 얘하고 얘가 약분돼서 하나씩 없어지게 되겠죠. 약분돼서 없어지면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3s 플러스 10은 그대로고 s 3승이니까 자승이 되고요. 2s가 되고요. 여기는 5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s가 0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뭐가 돼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죠. 왜 0이 됩니까?
S가 0이기 때문에 요거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를 적게 되면은 뭐가 남아요? 5하고 10이 남으니까 그 2가 무슨 값이 된다? 최종값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최종값 정리예요. 그러니까 초기치 정리도 하나 그냥 정리로서 기억하고 증명은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 과정만 설명했잖아요. 증명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로서 기억하고 정리를 암기한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연습. 역시 마찬가지예요. 라플라스 변환의 공식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연습이고 정리를 기억하고 적용하는 연습만 하면 돼요. 뭐 라플라스 변환을 수학적으로 풀어가고 또 이 최종값 정리나 초기값 정리 뭐 여러 가지 정리들을 수학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한다. 그거는 이제 수학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제어공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공학은 그런 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만 하면 그게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값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정상값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뭘 얘기하는 거야? 최종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fs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에다가 자, 여기 뭐야? s에 s4승 플러스 s 플러스 2가 되겠죠? s 플러스 0.5가 되네요. 그럼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고 리미트 s가 0으로 가는데 뭐가 돼요? s4승 플러스 s 플러스 2에다가 s 플러스 0.5니까 결국 0이 되는 것은 이거 0, 이거 0, 이거 0이 되니까 나머지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0.5가 되겠죠.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얼마야? 2호 값이 뭐가 된다? 정상값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상값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된 게 정상값이잖아요. 이렇게 된 게 정상값이었잖아요. 그렇죠. 5분의 10이고 또 2분의 0. 이렇게 정상값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그래요. 5분의 10을 하고 2분의 5하고 문제가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그렇게 찾는 분들이 많아요. 초기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초기치. 그럼 얼마야? 2죠. 2.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값은 지금 이렇게 구하면 되고 정상값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외워서 구해요. 외워서 구하는데 개념은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항상 그렇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성질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초기치 정리하고 최종치 정리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는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미분 정리, 미분 정리. 자, 미분 정리 기억하고 있겠죠? 적분 정리, S로 나눠주는 거죠? 적분 정리. S로 나눠줍니다. N개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가고요. 시간 추이 정리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복소 추이 정리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뭐 그거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상사 정리, 뭐 그거는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우리 이미 선형성이라고 하는 건 다 했었죠.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고 적용하면 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